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떡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평창 시니어클럽에서 2022 상반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소양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2일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추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은 14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우드플리닉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는 지난 12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군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부면 진부터미널 옆 사거리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군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관내 절임 배추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임 배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도시 평창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13일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떡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10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떡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고 감동이 넘쳤던 현장을 최지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는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찰떡쿵떡 떡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위치한 요리실. 이곳에는 사람들의 분주한 손길과 함께 고소한 떡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찰떡쿵떡 떡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농인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것이 많은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명의 참석자들이 요리실에 모였습니다. 여느 요리교실 수강생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이들은 모두 언어, 청각장애인들입니다. 강사가 몸짓을 섞어 조리법을 설명하면 통역사가 수화로 정확히 전달합니다. 농아분들은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참 영광이고 너무 보람되고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든 음식은 바람떡과 쌈떡입니다. 떡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다루는 법부터 재료 손질,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나하나 새로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배운 대로 차근차근 재료를 열심히 다듬고 자르며 체험에 임했습니다. 저도 함께 떡을 만들었는데요. 알록달록 예쁜 색깔을 만들며 참여자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행 중간에는 소통의 어려움도 물론 있었지만 강사와 통역사의 도움 아래 천천히 완성해 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서로 도우며 해결해 나가는 모습도 인상 깊었는데요. 떡을 만들며 집중하는 모습도 서로의 눈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에 덩달아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센터에 감사하고 모든 걸 만나니 참 감사하죠. 뭐.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회적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심리적 불안감과 정서적 외로움을 극복해 일상 회복을 도모하고자 개설됐습니다. 참여자들이 떡을 만들면서 소근육 자극과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무기력한 일상생활에 활력을 충전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떡을 만드는 과정 내내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꼼꼼히 착용하고 위생에 더욱 신경 쓰며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떡 만들기 프로그램은 참석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창군은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쏟을 예정입니다. 평화도시 평창 최지은입니다. 평창 시니어 클럽에서 2022 상반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소양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우리군 시니어 클럽에서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 1,550명을 대상으로 평창 문화예술회관에서 소양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노인 일자리 소양교육, 사고 예방 및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우울증 및 코로나 감염 예방을 통한 안전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창군 시니어 클럽은 배움터 가꾸기 산업, 평창 보리밥 산업당 등 19개의 사업단을 통해 우리군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알찬 일자리를 발굴해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면서 코로나로 일상생활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우울감도 있고 자살 위험도 높아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 및 코로나 감염,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 안전하게 활동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참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일자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12일 침체된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 추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경제건설국장, 일자리경제과장, 평창군 전통시장 사위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된 용업사의 광업설명과 함께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용역은 전통시장과 상점감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해 시장별 활성화 추진 계획과 시설 현대화 전략을 수립하고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연기해 전통시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전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타시군 지원 사례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책 발굴과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 공모 사업의 신청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은 14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우드플리닛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드플리닛은 2021 목재문화 매거진 월간 우드플리닛 창간을 시작으로 목공예 분야 전시기획, 목공예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재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과 우드플리닛은 이날 협약을 통해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관련 자문 및 컨설팅, 향후 운영 인력,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목재문화체험장 홍보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운영 전략 마련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평창장학회는 지난 12일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 1차 평창장학회 장학금 지급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총 535명으로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8명, 대학생 47명이며 장학금 지급 규모는 약 12억 4천만 원으로 2021년도의 장학금 지급액 7억 3천만 원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1인당 지급 금액은 중고등학생은 60만 원이고 대학생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실납입액을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대학생은 2학기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며 2022년 하반기 2차 선발부터는 학생 본인이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자격 요건이 추가됩니다. 우리 군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부면 진부터미널 옆 사거리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4월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시스템 도입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범 사업으로 예산 4천만 원을 투입하여 평창 CU 사거리 바닥 신호등 설치 및 진부면 진부파출소 앞 사거리에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진부면 시내를 관통하는 국도 59호선으로 사고 위험이 많은 진부터미널 옆 사거리에 추가로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여 안전 확보 효과 여부를 판단하고 향후 다른 읍면에 추가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 환경 조성과 도차로 주변의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을 유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평창군에서는 레슬링, 축구, 동계 종목 등 10개 종목으로 연인원 5만 2천여 명의 선수가 평창을 다녀간 뒤 26억 5천만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평창군 종합운동장, 평창국민센터 등에서 스포츠 71개 팀 연인원 1만 7천여 명의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1분기에만 9억 원의 경제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평창 돈경기장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10월경에는 탁구, 배드민턴, 태권도 등 실내 종목 전지훈련팀 유치는 물론 세계대회 등 대규모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질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자연,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 전지훈련팀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포츠 마케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관내 절임 배추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절임 배추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에서 생산된 절임 배추 출하량은 8,581톤, 판매 실적은 106억 원을 달성했는데요. 절임 배추 출하량은 13% 증가했으며 농가 직거래가 26억에서 40억으로 55%가량 급증하여 지난해 총 판매액은 31.6%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관내 절임 배추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절임 배추 가공 시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절임 배추 고품질화 지원 사업은 금수 품질 인증제 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합니다. 우리 군은 평창 절임 배추의 우수성이 지속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며 소규모 농가의 고소득 상품으로 절임 배추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며 올해도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평창 절임 배추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4월 금어기를 맞이하여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및 둔갑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우리 군은 관내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해제되고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집회와 행사 모두 가능해진 건데요. 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하니까요. 꼭 방역수칙 준수하시면서 다가오는 일상 즐기시기 바랍니다. 평화도시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